사면받고 재출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뭐 전 청와대 감찰관이었죠. 여기 나와 있는데 당시 시간을 좀 돌려보면 몇 년 됐죠 벌써? 청와대 비위 의혹을 폭로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공익제보자 이런 신분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관련돼서 뭐 유죄를 받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당시 옛날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와 그 유재수를 조사했던 우리 2명이 실현을 받았고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특감반 전체를 물갈이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유재수를 감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맞다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는요, 자신들 그리고 여당, 법무부, 경찰 등등 다수의 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에 청와대 비리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공익제보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그런 공익제보자 신분이 됐었고요.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이유 사항입니다. 폭로를 했는데 이게 당시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형이 나왔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돼서 구청장직을 상실합니다. 이것도 선출직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특별 사면 대상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형 확정 3개월 만인데 특별 대상자 명단. 그리고 이걸 듣고요. 여야가 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논란처럼 좀 비춰지는데 일단 신경민 전 의원님 앞서서요. 그러면은 앞서서 이 여야의 반응들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영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특별 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습니까?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당에서는 입장이 없습니다.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에 달하는데 그중에 이번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보궐선거를 가지고 중앙당이 입장을 이렇게 저렇게 낸다는 자체가 맞지도 않고요. 또 그 사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된 바는 따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그러니까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어떤 의견이십니까? 공익제보, 뭐 내부 고발, 비리 고발, 뭐 이거 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 정보 유출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확보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법 판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법 판단은 분명하게 나온 겁니다. 이건 그 징역형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고 강서구청장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이미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법부의 판단이 지금 나온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재보궐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죠. 그러면은 6개월 만에 만약에 이제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이 재보궐선거에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온다면은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뭐 자기는 뭐 결백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출마를 해가지고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일단 별로 없고요. 이건 아마 찾아보면은 해방 이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수사와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윤 대통령의 지침하고도 방침하고도 어긋나는 겁니다. 자, 손정 변호사. 지금 이제 김태우 그분이요. 폭로한 게 30몇 건이에요. 30몇 건. 그중에 유재수 감찰부만 유죄됐죠. 환경부 장관도 유죄됐죠. 폭로건 중에 대다수가 유죄가 되면서 완전히 역사를 바꾼 공익신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0몇 건 중에 5개가 공무상의 비밀 누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윤건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비리 또는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비리가 있는데 변호사인 제가 봐도 왜 이게 공익신고가 안 되고 공무상 비밀로 처벌돼야 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김태우 이분이 폭로할 때 30몇 개 폭로할 때 요거는
공익신고 되는데 요건 안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 저는 대다수가 공익신고 인정되면 표창을 줘야죠. 왜 이분을 벌을 줍니까? 그러면 내가 100개를 신고했는데 예. 한 개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처벌돼야 되면 그럼 누가 앞으로 이게 공익신고하겠습니까? 아. 이러면 이게 위축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잘못된 판단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적극을 사면한 거다 이래 봅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인데 윤기찬 변호사께 마지막으로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통해서 재도전 가능성 이런 거 있다고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구청장 재직 중에 범한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2021년도에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예요. 1심이 나온 상태였어요. 예. 그 뒤에 공천을 받은 거라서 아마 공천을 할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법원 자체의 판사들에 대한 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판단 기준하고 또 달라요. 이걸 기억하실지 몰라도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들이 예. 영장 서류를 갖다 행정처에 넘긴 게 있거든요. 이것도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께 신고하는 게 이게 왜 예. 누설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 주제로 좀 다뤄봤습니다.